안녕하십니까. 사전처럼 이용하는 민법 조문 찐 해설 시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146조 보겠습니다. 취소권의 소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먼저 생각하실 게 우리 민법은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채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를 두고 있어요. 이때의 기간이 두 종류가 있어요. 소멸 시효 기간과 제척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 소멸 시효는 이제 따로 올 건데, 소멸 시효는요 주로 채권에 적용돼요. 빌려준 돈. 반면에 제척 기간은 주로 형성권에 적용이 돼요. 형성권이 뭐였죠? 일방적 권리라고 했죠. 일방적 권리. 자, 여기서 취소권. 이게 바로 형성권이죠. 계약을 일방적으로 무효로 하는 권리. 이게 취소권이잖아요. 결국 취소권도 형성권이니까 제척기간이라는 게 적용이 돼서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취소권을 소멸시키게 된다. 그게 146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행위 한 날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되고, 이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 3년 또는 10년이 지나버리면 취소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여기서 법률행위 한 날은 쉽죠. 계약한 날이죠. 문제가 추인할 수 있는 날이죠. 추인할 수 있는 날은 뭘 말하는 거예요? 취소 원인이 소멸한 날이죠. (144조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취소 원인이 소멸한 후에 추인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취소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해야 효력이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할 수 있는 날이란 취소 원인이 소멸한 날, 예를 들어서 성년자가 된 날, 그런 걸 의미하게 되겠죠. 조문 암기 꼭 하시고요. 특히 3년, 10년은 당연히 외워야 되고요. 언제부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특히 요런. 꼭 하면 취소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이렇게 남아요. 틀린 집입니다.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입니다. 조문의 취지는 말씀드렸고요. 추인할 수 있는 날, 즉 취소 원인이 소멸한 날,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라면 성년자가 된 날, 범죄행위 한 날, 예를 들어 계약을 한 날, 3년, 10년 제척기간,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 그 기간이 경과하면 취소권을 소멸한다. 이렇게 되겠죠. 이때 3년이 먼저 도래할 수도 있고요. 10년이 먼저 도래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7살짜리가 부모 동의 없이 계약했다.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을 적용하면 22살까지가 될 것이고요. 법률행위 한 날부터 10년 그러면 17살까지가 되겠죠. 그럼 10년이 먼저 도래하죠. 반면에 17살짜리가 계약을 했다.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이면 22살까지를 말할 거고요. 법률행위 한 날부터 10년이면 27살까지를 말하겠죠. 이때는 3년이 먼저 도래하겠죠. 이렇게 3년 또는 10년 어느 것이든지 먼저 도래하면 취소권은 소멸하도록 돼 있다는 거, 제척기간이라는 거, 조문을 정확하게 암기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출 볼까요?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내, 법률행위 한 날부터 10년 내, 이렇게 조문 자체를 그대로 출제하는 경우예요. 반면에 살짝 바꿔 취소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틀렸죠? 꼭 기억해야 되죠?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13년이죠. 그 다음 법률행위 한 날부터 10년이죠. 그러니까 취소 사유가 있으면 안 날부터 10년. 이것도 틀린 거죠. 이딴 식으로 출제. 바꿔서. 그 다음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관해서 추인이 있고, 이거는 위에가 써야 되는데 다른 조문에가 있어요. 우리 취소할 수 있는 추인은 임의 추인이 있고 법정 추인이 있었잖아요. 임의 추인은 취소권을 포기하겠다라고 의사를 표시하는 거고요. 법정 추인은 취소권 포기를
간주하는 거죠. 자, 어떤 차이가 있을까? 위에 거 보세요. 취소권을 포기하는 거니까 당연히 취소권자가 자신한테 취소권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죠. 나한테 취소권이라는 게 있다는 걸 알아야 취소권을 포기하죠. 즉, 자신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나 취소 안 하겠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반면에 법정주의는 취소권을 포기한 걸로 간주하기 때문에 취소권자가 자신한테 취소권이 있다는 사실, 즉 자신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을 굳이 알고 있을 필요가 없죠. 임의추인과 법정추인이 차이가 됩니다. 그걸 이렇게 물어봅니다.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 법정추인이 되려면 취소권자가 자신한테 취소권이 있다는 사실, 즉 자신의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되느냐? 인식. 아니죠. 임의추인은 알고 있어야 되지만 법정추인은 알고 있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밑에 해설,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하는 것은 취소권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한테 취소권이 있다, 나의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포기도 가능하지만 법정추인은 취소권을 포기한 것에서 간주할 뿐이므로 취소권자가 자신의 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행위다, 나한테 취소권이 있다 라는 걸 굳이 알고 있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되겠죠. 임의추인과 법정추인을 구별해야 된다 그랬는데 법정이라면서 말씀드렸죠. 그 임의추인과 법정추인 구별 중에서 중요한 게 또 여기 됩니다. 요거는 이제 145조에서 145조와 관련된 지문이니까 그거와 연결해서 같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146조 조문을 정확하게 암기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